먼저 육아,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그런 학파입니다. 사실 가끔 요새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중국 사람들 혹은 이쪽 동남아시아권에서 우리 한국의 드라마가 그렇게 높은 인기를 누리는 것인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중국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에서 느끼는 매력은 어쩌면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익숙해 있던 전통 배경이 이미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데 한국 드라마에서 그런 것이 남아있다, 이런 겁니다. 가장 간단한 것이 중국 드라마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는 경우가 대단히 드뭅니다. 식탁에 앉아서 명절이나 혹은 생일, 아주 무엇을 기념할 만한 특별한 날이 아닌 다음에는 중국의 일반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집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중국 사회가 그만큼 이미 현대화되어 왔고 또 밥을 먹는 그 습관도 많이 변화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식당에서처럼 음식을 놓고 앉아서 서로 먹는 게 아니라 설사 집에서 밥을 먹더라도 자기 먹을 만한 공기에 음식 몇 가지를 거기에 얹어서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먹는다든가 아니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렇게 먹지 식구들과 둘러 앉아서 밥을 먹는 그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한국의 드라마를 가만히 보십시오. 밥 먹는 장면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도 3대가 모여 사는 집 같으면은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들끼리 모여 앉아서 그날 있었던 여러 이야기들 혹은 아무리 막장 드라마라 하더라도 그 밥상머리 앞에서 모여서 이야기하고 싸우고 갈등이 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다 그랬겠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아련히 느끼는 그런 장면들이 남아있다는 것. 결국 육아적 전통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 익은 이 육아라는 학문에서 도대체 경제라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아의 창시자인 공자님이 하신 말씀에서 육아의 그 경제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말입니다. 군자는 의로움을 얘기한다. 의를 얘기해요. 의. 소인은 이익을 이야기한다. 이. 그 당시의 전통적인 여러 학파에서 이렇게 대비해서 얘기하는 두 계층이 군자와 소인입니다. 군자는 그 사회에서 주축을 이루는 사람, 어떤 그 사회의 지도자격인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들의 멘토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군자라고 얘기합니다. 소인이라 함은 그 사회에서 비록 사람 수는 많지만 어떻게든 조금 그 지배층이 아닌 피지배층에서 또 조금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대립시켜서 이 사회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군자와 소인 그리고 의와 이에서 아주 극명한 차이가 난다 그러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의가 있어야 돼요. 의. 소인들은 의보다는 이것이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하죠. 그 사회가 지향하는 바는 이익보다는 의로움이어야 됩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명분일 수도 있고 정의로움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이죠. 너무 이익에 구입되면 안 돼요. 그래서 공자님 말씀에 군자는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소인은 이익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는 사회가 지향해야 될 바는 것은 의다. 이익이 아니다. 이익이 아니다. 두 번째, 공자님은
이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한언이라 그랬습니다. 이 한자는 매우 드물다. 흔치 않다. 그러니까 한언, 드물게 이야기했다. 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자님의 70여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공자님의 그 제자들, 신분 계층도 다양하고 그랬지만 공자님이 가장 학문이 좋다고 이렇게 칭찬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안현이라는 제자죠. 공자님이 저 친구의 학문이 나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안현은 젊어서 죽었습니다. 요절했죠. 어떻게 죽었습니까? 굶어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읽어볼 그 사기의 화식열전에서 그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해요. 때로 먹고 사는 문제가 결국은 이라는 것에 대단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자님은 이익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다. 공자님이 중요한 것은 군자의 생활이죠. 군자의 생활.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아직도 이 군자 계층에 있는 사람들, 사회의 지도적인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이익을 밝히는 것은 절대로 쉽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아의 사상이죠. 자, 공자님하고는 약 1000년의 시간이 뛰어넘는 그 시기에 송대, 공자님의 말씀을 재정립한 이른바 성리학의 대가인 주자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의로움은 하늘의 이치이고, 그렇죠? 어짐이 하고자 하는 바이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천리지소이다. 천리, 하늘의 이치. 그 주의의 시대에 있어서 이 천리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늘의 이치. 도대체 하늘의 존재, 하늘이 의미하는 것, 하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대부들이 그 뜻을 이해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시대에 와서 주자님은 그것을 천리라는 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은 이성적인 것이다. 하늘의 뜻은 이성적인 것이다. 그래서 공자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주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존천리, 멸, 사욕이라 했습니다. 하늘의 이치는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개인의 욕심은 멸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때로 개인의 이치와 개인의 욕심과 하늘의 이치가 상극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아주 극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주자님이 살았던 송대라는 사회를 한번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죠. 송대는 경제가 아주 발전한 사회입니다. 경제가 발전했다는 것은 개인의 경제활동이 활발했다는 것이고 국가의 정책이 그것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말로 하면은 송대 문화가 아주 중국 역사에서 손꼽을 만큼 화려한 면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백성들의 이 돈에 대한 욕심, 이 사욕이 또 한층 팽배했던 사회입니다. 아마도 주자님은 그것을 보고 돈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하는 모습, 그것 때문에 사회의 정의가 흐트러지는 바, 그런 것을 목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리를 보존하고 개인의 욕심을 없애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시대적인 그 배경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죠. 동떨어져서 이것만을 딱 띄어가지고 얘기한다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지만,
자, 이 주자님과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정자. 역시 이 성리학의 대가죠. 정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익은 의로움을 해친다. 그러니까 이익과 의로움이 병존하기가 힘든 거예요. 공자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 공자, 한언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끌어들인 것이죠. 그 공자님 이하 약 1000여 년 동안 사회 발전이 쭉 있어 왔는데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보니까 결국 이와 의는 병존할 수 힘들다. 병존하기 힘들다.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를 버려야 되고 이익을 추구하려면은 의에 대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 이 1000년 동안의 많은 학자들의 경험이에요. 그 두 가지를 같이 붙잡으려다가 넘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강의 중에 수없이 언급했던 조금 이따도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법가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무너지는 사람들 계속 그 소리가 들리고 있죠. 뭡니까? 명분과 이익을 같이 추구하려다 보니까 거기서 마찰이 생기고 거기서 그 경계점에서 개인의 사욕이 넘어가는 거예요. 개인의 사욕을 더 취하다 보니까 결국 명분도 잃고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로부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결론을 얻게 되냐면 공자님은 정신생활을 중시하고 즉 의라는 정신생활을 중시하고 물질생활을 경시했다라는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에서 의를 많이 얘기하고 이익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했다. 그리고 이익은 소인들이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신생활을 중시하는 것이죠. 경제생활을 경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본다면 우리가 그 육아의 유연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